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미분기하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미분기하학. 자,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치려고 하면 피해갈 수 없는 또 과목 중에 하나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미분기하학은 여러분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과목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심화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요 미분기하학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서도 그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강의를 할 생각이랍니다. 자, 우리 큐스타디 미분기하학은 그 강좌 수를 80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할 거랍니다. 수강 기간은 이제 130일, 여러분들 충분히 2번 이상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80강이나 이렇게 대단히 많은가? 그쵸. 여러분들이 보통 20강, 30강에서 보통은 아마도 다른 데서는 공부를 했을 텐데, 큐스타디 미분기하학을 80강으로 정한 것은, 빠짐없이, 또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약한 사람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이겠죠? 선생님이 완벽하게 미분기하학을 파헤쳐서 강의를 할 생각이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과목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요 미적분학. 대단히 중요하죠. 미적분학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미분기하학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은 선행대수학. 요 과목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외에도 해석학이라든가 위상수학 내용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요 과목도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도 해석학, 위상수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 두시는 게 좋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하고 선행대수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미분기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만 여러분 중에 전혀 안 배웠다. 그러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선행대수를 이미 공부했지만은 좀 기억이 조금 그쵸. 실력이 부족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강의 중에도 미적분학이나 선행대수학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대수학에서 소위 이제 독립이론이라든가 또는 기저이론 이런 중요한 핵심적으로 이 미분기하학에 사용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적으로 강의를 해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대수나 미적분학을 우리가 한 번 이상 공부한 학생이라고 하면 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시켜 가면서 미분기하학 본론 강의를 우리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도만 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진행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해석학 위상수학도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어느 정도만 되어 있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큐스타디 미분기하학 요 강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 이제 기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선행대수학 이런 선행 과목들을 공부를 했긴 했지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병행할 거랍니다. 또한 미분기하학 자체에 나오는, 무슨 말이겠죠? 이 미분기하학을 처음 대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짐없이 강의에 지금 다 집어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문제들, 무슨 말이겠죠? 최고 수준의 그런 문제들, 한 문제 풀어내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들도 선생님이 시험을 대비해서 빠짐없이 지금 강의에 지금 담아놨다는 거. 그래서 큐스타디 선생님 이 강의가 80강 이상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또 대학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분들, 또 다른 데서 미분기하학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여러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가서 좌절을 경험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최고 수준의 문제까지 이론들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해놨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이 미분기하학 강의는 모든 어떤 시어럼들의 철저한 증명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며칠 못 가서 까먹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저한 세오럼들을 증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그게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의 또 특징은 모든 세오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한 증명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랍니다. 물론 우리가 책에 증명이 또 상당수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은 그 기본서 내용을 읽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요 세오럼을 우리가 증명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쵸 언어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임용이든 우리 여러분 학교 시험이든 충분한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 번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론 정리와 문제 풀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했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자, 우리 큐스타디에는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여러분의 어떤 그쵸 다른 동네처럼 질문 올리면 그 다음날 또 뭐 24시간 아니면 길게는 48시간 한 3일 지난 뒤에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의 질문 내용들을 그쵸 전담 연구원들이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도 강의 중에 그쵸 사소한 것도 잘 모르는 것이면 몰라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큐스타디 이 미분 기하학의 강의는 크게 우리가 선생님은 5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건데 제일 첫 번째는 이 우리가 미분 기하학을 강의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개념들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든가 선행대수학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까먹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자, 요 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랍니다. 중요한 핵심적 이론들은. 그리고 또 미분기하학에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곡선의 국소적 이론, 대역적 이론은 곡면의 국소적 이론, 대역적 이론 크게 이렇게 큰 4파트로 나눠져 있는 이 4파트를 공부하기 위한 핵심 기본 이론들은 전부 다 요 1장에서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할 예정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강의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미분기학 책을 펼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 자, 그런 분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선생님 강의를 1강부터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분히 강의를 그쵸 들어보시고 시청하신다는 것만 약속해 주시면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것은 절대로 강의를 건너뛰어서 들어서는 안 된답니다. 선생님 강의는 1강부터 8시간까지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강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건너뛰어 버리면 이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강부터 강의를 차근차근 빠짐없이 여러분들 강의를 꼭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행대수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행대수학의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미분기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행대수학의 핵심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또 이미 선행대수학을 공부했지만은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수준 높은 내용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정의 1을 보니까 1차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선행대수학 이미 공부한 내용이랍니다. 자, 요 1차 독립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 자, 벡터공을 공부를 했죠. 벡터 공간 V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을 S라고 했을 때에 요 집합 S에 속하는 임의의 유한계의 벡터 V1, V2, 요 Vn에 대하여 자, 요 K1,
K2, KN이라고 하는 이런 값은 실수값, 즉 스칼라 값인데 이와 같은 스칼라 값 K1, K2, KN을 각각 V1, V2, Vn에 곱해서 그놈들을 그 합을 요 식을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식을 만족하는 스칼라 값인 K1, K2, KN 이와 같은 값이 몽땅 다 항상 0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다? 요 V1, V2, Vn을 모아놓은 요 집합 S를 우리는 뭐다?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V1, V2, Vn이라는 요 벡터들이 1차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값들에다가 이와 같은 벡터들에게 각각의 스칼라 값 K1, K2, KN을 이렇게 곱해서 더한 식을 0이라고 뒀을 때에 이와 같은 식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K1, K2, KN의 값이 항상 0으로만 되어 있을 때에 K1, K2, KN 값이 이렇게 0만의 값만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V1, V2, Vn을 우리는 뭐란다?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두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한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요 예를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거죠. 자, 세 벡터 E1이 1,0,0. 자, E2는 0,1,0. 자, E3는 0,0,1이라고 했을 때에 요 세 벡터는 뭐다? 자, 1차 독립임을 어떻게 하라?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그러면 1차 독립임을 보이는 방법은 자, 여기에 1차 독립의 정의대로 하다 그러면 자, K1이라는 스칼라 값을 E1에다 곱하고 자, K2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E2에다 곱하고 자, K3, E3 요 합을 뭐라고 뒀을 때에 0이라고 뒀을 때에 요 식을 만족하는 K1, K2, K3는 항상 0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면 우리는 1차 독립임을 보이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벡터에다가 K1을 곱했다는 것은 결국 요 놈의 의미는 K1, 0,0, 요 놈의 의미는 0, K2, 0. 자, 요 놈의 의미는 0, 0, K3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좌변을 우리가 하나의 벡터로 표시해 보면 K1, K2, K3가 될 것이고 자, 우변에 여기 0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놈이 0, 0,0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K1, K2, K3도 몽땅 다 뭐가 된다. 이놈이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벡터는 뭐가 된다? 1차 독립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대수학에서 공부한 내용들 좀 한 번 더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요와 같이 세 벡터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주어졌을 때는 요 1차 독립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 세 벡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요 벡터의 내용들이 좀 복잡해질 때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해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선행대수학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선생님 잠깐 소개를 해보면 우리가 행렬 A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주어진 우리가 1차 독립임을 판단하고자 하는 요 벡터를 각각의 벡터를 요 행렬의 행으로 자, 그러니까 요놈 1빵빵이면 1빵빵 그러니까 열형이 아니고 열의 형태로 이렇게 적고 요놈도 0, 1빵 이렇게 적고 요놈도 열로 이렇게 적었을 때 요렇게 적었을 때에 요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 행렬 A가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렇죠. 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행렬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즉 요 행렬 A의 그렇죠.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이 요놈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러면 뭐가 된다? 요놈이 1차 독립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 요놈이
A의 행렬 A의 행렬식 값이 0이 되면 그럴 때는 우리는 1차 독립이 아니다. 그럼 1차 독립이 아닐 때는 뭐라 하죠? 그렇죠. 1차 종속이란다 그랬죠.